인간의 뇌는 자기 자신이 상상하고 자기 자신이 예측한 상황에 대해서 역으로 되먹임 영향을 받게끔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뇌파 측정을 하고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제일 많은 분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뭐였게요? 건강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몸이 약해지는 것이 느껴지니까 다치면 어떻게 하지? 잠을 잘 자야지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새벽에 계속 깨요.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불면증 아니야?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네. 그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런 스트레스를 실제로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뭐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탁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시 나한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반복됐을 경우에는 그 반복에 의해서 이 자율신경계의 기량작용 자체가 약해지면서 자율신경계 기능성이 떨어지고 즉 노화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이제 이 스트레스 작용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건강에 대한 문제는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고 상황이 있을 때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 시도 때도 없이 이제 걱정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체험을 하고 계신 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 중에 절반 정도는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자율신경계가 기량작용을 통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잘 조절이 돼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시대상에서 생기는 나의 생각과 인지적 요인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것, 그것에 의해서 만성으로 그 스트레스 작용이 이어지는 것,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지금 큰 관건이고, 그래서 멘탈 헬스가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스트레스 작용 자체는 생존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이것이 건전하게 기량작용이 부교감신경계, 교감신경계가 이렇게 잘 밸런스를 맞춰서 작용이 된다고 하면 이 스트레스 상황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성적인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고 했을 때는 이 자율신경계의 조절 기능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고 그 떨어진 상태에서 조그마한 자극은 그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이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과거보다 지금은 어때요? 그러한 자극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 포인트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뇌라는 특성을 이해함으로 해서 이 스트레스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딱 그 힌트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인간의 뇌는 그냥 주변 환경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그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상상하고 자기 자신이 예측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역으로 되먹임 영향을 받게끔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인간의 전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어떤 기능이 발달했냐면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또 추상화할 수 있죠. 추상화. 현실적으로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뭐 이미지나 그림이나 혹은 뭐 문자 같은 것으로 그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추상화가 가능해지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역으로 내가 스스로 상상한 거, 내가 스스로 예측하고 만들어낸 상에 의해서 내 뇌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자에 의한 자극으로 편도체가 막 빨간불 막 하면서 전두엽으로 팡팡팡 그 위기사항을 알려주는 그런 거 하고 달리 내가 만들어낸 그런 모습에 의해서 이 스트레스 상황이 생긴다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의 뇌가 가진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에 비롯해서 너무나 이제 급격히 발달했지만 그 발달에 의해서 생기게 된 수많은 상황들이 역으로 인간의 뇌에 영향을 줘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브레인 트레이닝에 대한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보통의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보니까 먹는 거더라고요. 어떠세요? 네, 저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소를 하기도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 그래서 너무 이제 이 달콤한 케이크를 먹고 싶어 가지고 먹었어. 그리고 먹었을 때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기뻐요. 왜 그럴까요? 이 단맛에서 오는 쾌감, 그것은 당연히 도파민 회로를 강화시키죠. 네. 도파민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쾌감 중추가 활성화되고 그것에 의해서 그 요소가 나한테 순간적으로 굉장히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이 도파민 회로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은 한두 시간 지나면은 점차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제 가공된 당류를 섭취하면 순간적으로 그 당에 의해서 인슐린 수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급격히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이제 당이 처리가 되게 되겠죠. 그 급격히 올라간 인슐린 수치에서 당이 처리가 되게 되겠죠. 근데 그 처리가 되고 난 후에도 이 인슐린 수치는 떨어지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어떻게 되느냐,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당이 이렇게 많이 처리된 상황이 되면 되려 이제 허기집니다. 먹고 나서 기분이 좋았는데 한 30분, 1시간 밖에 안 지났는데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또 먹었어. 그러면 이게 안 좋은 상태로 계속해서 반복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몸 안에 이 당분들이 해당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에너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 소모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당이 혈액 내에 존재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체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넘쳐나는 당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염증 반응은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염증 반응에 의해서 뇌는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을 처리하는 뇌의 의식적 분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뇌는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린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브레인 포그 현상이 일어나요. 흐리멍텅해져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 흐리멍텅해진 상태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 단 걸 먹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쾌감을 느꼈는데 그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체지방도 쌓이고 염증만 생기고 해서 흐리멍텅한 상태로 다시 현실 세계에 돌아와.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네,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뇌는 계속해서 더 피로해지는 상태로 치닫게 됩니다. 제가 지금 단 음식을 먹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술, 담배도 하시기도 하시죠. 네. 술 또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죠. 순간적으로 또 흥분하고 여러 가지 그 좋은 기분이 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그 다음 스텝은 그 알코올을 해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간의 작용이라든지 혈액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 수치를 벗어나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엄청나게 많이 소모되는 에너지와 또 그 부산물들에 의해서 외려 그 스트레스 상황이 독이 되는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담배 마찬가지겠죠? 뭐 사람을 만난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그나마 이제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그 행복감이 이제 본질적인 해결책으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많이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방법들이 뭐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말씀드리고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지금 탐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브레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정말 깊게 이제 들어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이 트레이닝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쓰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적인 방법들 혹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지침들이 어떤 정보로서 그런 어떤 단순한 그 순간의 이 신경전달 물질의 어떤 분비 변화로서 일시적인 그런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섬세하고 근원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라는 것을 정말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이 피상적인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브레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들로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지금까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특히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더 본질적으로 브레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그럼 어떻게 이것을 관리를 해 가야 될까에 대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전전두엽이 그 예측을 하고 또 어떤 상상에 의해서 역으로 또 스트레스를 대먹임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쪽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도적이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능동적이면서도 지혜롭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작동하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다음 주 이 시간에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